0대2. 중국에게 0대2로 졌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코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끔찍한 증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패배보다 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대체 우리 한국 축구의 진짜 적은 누구란 말입니까? 자, 이번 대회는 판다컵이었습니다. 다가올 23세 이하 아시안컵과 아시안게임의 사실상 전초전격인 무대였죠. 그런데 우리가 목격한 것은 결코 우연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그동안 이어져온 끔찍찍한 두진의 정점일 뿐입니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한 최근 5경기에서 성적은 1무 4패, 득점은 단 한 골도 없는데 실점은 무려 10골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단 한 경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스템 깊숙한 곳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책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민성 감독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팬들의 비판은 단순히 전술이나 전문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한 팬께서 이렇게 일갈하셨죠. 이민성이라는 사람 자체가 감독으로서는 안 맞는다. 여러분, 이건 실력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바로 자격에 대한 탄핵입니다. 팬들은 그가 실력 없는 감독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 한마디부터 그가 이끄는 팀의 경기력까지 그 본질 자체가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격과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게 패배한 뒤에 내뱉은 친선 경기일 뿐이다 라는 그 변명, 그게 선수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말이었을까요? 아니, 천만에요. 그건 바로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야망의 부재, 현실 안주, 그리고 이 태극마크의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비겁한 자기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어디 감히 친선 경기라는 말을 입에 올립니까? 우리 선수들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우리 팬들이 스코어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순간, 이 세상에 친선 경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기가 전쟁이고 모든 경기가 증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호주, 사우디, 중국, 아시아의 강팀들을 상대로 한 최근 5경기 결과가 어떻습니까? 0골입니다.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점은요, 무려 10실점입니다. 10골. 아니, 이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건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무력함의 증거입니다. 공격에서는 활로를 전혀 찾지 못하고 수비에서는 상대의 압박 한 번에 종잇장처럼 부겨집니다. 선수들은 경기장 위에서 길을 잃었고 벤치는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있었다. 이 예언은 결국 이렇게 끔찍한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참사가 아닙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막을 수 있었던, 그러나 결국 터져버린 인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민성 감독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암덩어리에 가장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입니다. 한 팬의 댓글이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홍명보와 한동숙, 이민성이가 감독이라고? 용규파 놈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말아먹으려고 환장했구나.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전술이나 능력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축구계를 뒤에서 암암리에 조종하고 있다는 거대한 카르텔에 대한 분노의 고발장입니다. 우리 팬들은 더 이상 감독들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네트워크, 특정 인물에게 충성하는 계웨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축구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그들만의 충성심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의혹의 눈초리 말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정성이라는 우리 축구의 심장과도 같은 가치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팬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라는 시스템을 송두리째 타개해버렸습니다. 이제 감독 선임, 선수 발탁, 그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실력이라는 투명한 렌즈가 아닌 개파라는 의심의 렌즈를 통해 보여집니다. 왜 저 선수가 뽑혔는가? 실력 때문인가? 아니면 누구 라인이기 때문인가? 왜 저 감독이 선임되었는가? 비전 때문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방패막이가 되기 위함인가? 우리 팬들은 이제 느끼는 겁니다. 국가대표팀이 최고의 실력으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관계로 뽑히고 있다고.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투지 넘치는 선수들이 아니라 그라운드 밖에서 줄을 잘 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고 말입니다. 팬들의 댓글에서 터져나오는 도파페의 냄새, 선발의 비밀이라는 이 끔찍한 단어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건 팬들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불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암세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 불신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감독이 와도, 그 어떤 선수가 뛰어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한 팬의 절규가 제 심장을 후벼 팝니다. 중국에 발려버린 우리나라 차세대들의. 여러분, 이 패배는 단순히 스코어보드에 기록된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완벽한 낭비. 재능으로 가득 찬 우리 어린 선수들. 이 무능하고 파벌로 가득 찬 시스템이라는 감옥에 갇혀 그들의 꿈과 미래가 서서히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다고 합니까? 아니, 한국인 감독 중에 왜 인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문제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보석 같은 선수들을 제대로 깎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망치로 부숴버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그 재능을 꽃피울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썩어 빠진 진흙탕,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박지성 선수를 다시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박지성이 대표팀 시절 고개를 저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보았던 것, 그가 느꼈을 그 무력감을 지금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박지성과 같은 레전드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유산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저 방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썩어빠진 안일한 사고방식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실패는 오늘과 똑같이, 아니 오늘보다 더 처참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전 0대2 패배는 이 분노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골마 터져왔던 상처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고름 한 방울일 뿐입니다. 이 분노는 축구협회 최고위층부터 각급 대표팀 감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바로 그 무능한 카르텔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들은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의 미래 전체가 더 강한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바로 그자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저 반대편 경기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바로 저 감독 벤치와 밀실 회의실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체 누가 우리의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